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지 시작합니다. 죽기까지 헌신을 서원한 선교사들은 사실상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선교지로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질병과 같은 갑작스런 이유로 한국에 돌아와 은퇴를 맞은 이들은 당장 먹고 자는 것부터가 막막한데요. 이런 고민을 가진 은퇴 선교사들이 제2의 인생을 그리는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선교 사명까지 이어갈 수 있어 행복하다 말하는 선교사들을 정원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19년 총회 세계선교회 GMS 선교사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은 은퇴 후 주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2.8%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헌신하고 수고한 은퇴 선교사들의 노후를 고민하고 준비하지 못한 건 한국교회의 아픔이자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 막막한 현실을 마주한 은퇴 선교사들을 위해 설립된 주거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6천여 평 규모로 조성한 생명의 빛 홈타운입니다. 11월 입주를 시작한 이곳엔 현재 18세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모두가 은퇴 선교사들은 아니지만 모두 그리스도인들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각자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은혜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찬양팀을 꾸려 연습하고 서로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해 배움의 시간도 갖습니다. 해외에서 25년간 사역을 펼치다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귀국한 임정숙 선교사는 암담했던 현실을 뒤로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다시금 소망을 품고 달려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재정착한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이불 하나, 숟가락 하나도 들고 못 나오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인데 나이가 많으니까 직장 들어갈 곳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빨리 우리 천국 불러주세요.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 너무 당황스러워요. 한국 너무 힘들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걱정 마라, 이런 곳이 있다 하고 여기를 이렇게 안내해 주셨어요. 막 자랑하고 싶은데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생명의 빛 홈타운이 가진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은퇴 선교사들의 주거뿐 아니라 생활의 안정을 돕는 일자리까지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 일 역시 그들이 평생 헌신하며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열정을 갖고 있는 선교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한 은퇴 선교사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인근 지역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선교 및 교육, 상담 사역을 펼칠 예정입니다. 은퇴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떠났다고 사역을 졸업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곳을 또 새로운 선교지로 생각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거쳐오셨고 또 외국에서 선교지에서 당신들의 삶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또 지원해 주셨던 그 모든 재정들을 다 이렇게 대부분 나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하고 이분들이 삶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독신문 뉴스지 정원입니다. 연극 철로역정은 9년 동안 공연을 이어온 대표적 기독문화 작품인데요. 철로역정을 비롯해 애기똥풀, 페페의 꿈과 같은 좋은 작품을 공연했던 북촌아트홀이 내년 2월 문을 닫습니다. 지금 북촌아트홀은 마지막 작품을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북촌아트홀에 박민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북촌에 어둠이 내립니다. 북촌 아트홀이 불을 밝힙니다. 연출가 서은영 씨와 배우들이 공연을 앞두고 뮤지컬 철로역정 연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철로역정은 극단 주이피플에서 2013년 처음 무대에 올렸습니다. 소극장인 북촌 아트홀에서 9년째 장기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연 횟수가 1,600회를 넘었고 누적 관객 수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기독문화 공연 중
베스트셀러입니다. 하지만 극단 조이피플도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 2월 북촌 아트홀이 문을 닫습니다. 김창대 대표와 배우들, 스텝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연을 이어왔지만 수개월 동안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바 자리 있으면 그쪽도 가보고 알바 자리 없으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쳤었죠. 연달아서 공연이 엎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공연이 막을 내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김창대 대표와 서은영 연출가는 북촌 아트홀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작품을 올릴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일 저녁에도 공연을 하고 그때 항상 객석이 꽉꽉 차서 매진 상태였어요. 코로나에 들어가면서부터 관객이 5명 이내. 그런데 저희가 공연은 쉬진 않았어요. 한 명이라도 간다는 마음으로 코로나 시대에도 공연을 해왔어요. 북촌아트홀이 오픈을 2009년에 했거든요. 내년 2월 말로 북촌아트홀 문 닫습니다. 이제 문을 닫게 되는 북촌아트홀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공연이 뭘까 고민하다 뮤지컬 철로역정을 마지막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뮤지컬 철로역정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한 서은영 씨는 9년 전에도 지금처럼 힘들었다고 합니다. 철로역정이 9년 전 201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마지막 작품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자꾸 찾았던 작품이 철로역정이었습니다. 가끔씩 낙담과 절망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그런데 분명히 그럴 때마다 옆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 철로역정에도 절망성에 갇혔을 때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매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 공연에 큰 획을 그은 북촌 아트홀에서 마지막으로 올리는 작품 뮤지컬 철로역정이 12월 4일부터 공연을 시작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길에 서서 나아가는 주인공 필그림처럼 뮤지컬 철로역정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위로와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박민균입니다. 교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면 전도를 지향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의 메시지와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달라졌습니다. 용인제일교회는 찾아가는 새생명 축제 위드유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삶이 힘든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섬기기로 한 겁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용인의 중심이 되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이 용인 지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건요. 바로 이것을 위함인 거예요. 손님이 크게 줄어든 택시기사를 위해 성도들이 주일에 택시를 타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교회 광장에 플리마켓 장터를 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회복되고 저희들한테 이런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 그를 통해서 그런 마음 자체가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원제일교회와 자양동교회는 특별한 추수감사주일 사역을 펼쳤습니다. 수원제일교회는 동네 주민들에게 내복 1,800벌을 선물하고 성도들이 직접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려운 주민을 찾았습니다. 자양동 교회 역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김장김치를 전했습니다. 나눔에 동참한 성도는 이웃 섬김으로 감사의 기쁨이 더욱 컸다고 말했습니다. 다녀오고 나니까 내가 내 삶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정말 어려운 이웃도 많고 이렇게 섬기는 일이 귀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계기가 됐고요. 저희만 잘 믿어서 저희만 좋아서 하나님의 기쁨에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저희가 정말로 이제 복음을 좀 흘려보내야 되는데 두 교회는 예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계속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 지역에 존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결국 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섬기라고 이 지역사회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빛을 비춰주면 좋겠다. 이어서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11월 25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제34회 홈커밍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총신신대원 94회 졸업생들이 주관했습니다. 94회 동창회는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십시일반으로 후배들을 위해 마련한 장학금 5천만 원을 전했습니다. 94회 동창회장 하재호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동기들이 힘을 모아 학교를 살리고 후배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노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전국의 미래자립교회에 감귤을 선물했습니다. 제주노회는 그동안 육지의 교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감귤을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노회장에게 추천을 받은 작은 교회들에 1차로 80상자를 보냈고 성탄절까지 200교회에 감귤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제주노회장 김우영 목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에 작은 위로를 주고자 선물했다며 제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위험에 놓여 있는 농어촌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 광신대학교가 나섰습니다. 광신대는 11월 23일 농어촌 선교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총회 자립개발원 광주 전남권역위원회와 함께 급변하는 농어촌 교회를 위한 목회 및 선교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광신대는 향후 농어촌 목회 전문 과정을 개설하고 농어촌 선교 훈련원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학교와 목회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미래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교학 협력을 진행합니다. 농어촌 선교연구소 이사장에는 첨단중앙교회 박효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뉴스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